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인생 최악의 상황이 닥쳤는데요. 눈을 뜨니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정말 지옥을 맛본 느낌이었죠. 회사 제쳐두고 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32세 때 이직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꿈을 이루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스타트업이었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노력하면 몸값이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장님과 특별한 감정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호감이 있었지만 곧 곧절하진 못했어요. 결국 플러팅을 하다가 차장님이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고 고백도 먼저 했습니다. 로맨스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달달하게 사귀었습니다. 비밀 연애였기 때문에 회사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유는 소문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사적으로만 만나고 주말엔 서로 조용히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일이 많아서 야근을 매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차장님이 우수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셔서 인정받았습니다. 차장님은 영업 업무도 잘하시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셨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다른 업무도 수행했지만 실수 없이 철저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인 김 차장님은 항상 동료들의 요청에 따라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항상 완벽한 검토를 거친다. 그렇지만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 모든 부서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맡기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차장님의 업무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부장님은 회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였다. 결국 격리 직원 1명을 채용하여 김 차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선택했고 활발하고 능동적인 여직원이 입사하여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여직원의 도래를 통해 회사의 업무 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김 차장님은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사무실의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대부분 남성인 영업직 직원들에게 비해 격리된 여직원은 자신의 공간을 화사하게 꾸며주고 청소를 소홀히 않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애교 넘치는 태도는 모든 직원들의 호의를 받았고 특히 차장님과의 관계는 독특해 보였습니다. 남성 직원들은 그녀에게 의지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녀가 뒤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재미있었고 그녀의 유쾌한 성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여직원일지라도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여직원을 키우고 잘 여직원에게 신경을 썼다면서도 여직원이 새로운 일을 올 때마다 함께했고 신경을 썼던 점이면서도 사무실 분위기까지 파이팅하게 만들었을 때는 여직원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여직원을 그냥 밝은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종종 주말에도 전화를 걸면서 그 여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남자친구가 그 여직원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그거 월요일에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요 남자친구도 황급히 전화를 마무리했어요. 예, 진주씨, 그건 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그럼 쉬세요. 아니, 뭐 급한 일인데 주말에 전화가 온 거야? 지금 회사를 지금도 일하고 있대.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업무 생각이 나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대. 열정이 과다해 그래? 토요일에 회사 상사한테 전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를 설마 내가 딱히 잘해준 것도 없고 딱 업무적으로만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 관심도 없고 급한 것이 전혀 없는 건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추측일 뿐 전혀 그런 묘한 다른 기류는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가고 있었죠. 남자친구도 전혀 관심 없다고 하니깐요.
남자친구는 정말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사귈 때 다른 여자 때문에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흔한 여자 사람 친구도 없었죠. 한 번은 회사 근처에 자주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꾸준히 남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였고 하루는 진지하게 고백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자기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 후로 그 카페에 가지도 않고요. 이처럼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 경리가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잘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매력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본가가 경기도 외곽이라 주말에 데이트할 때 우리는 우리 집에도 갔었어요. 유명한 데이트 코스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몇 번이나 들렸죠. 우리 집은 주택이고 조금 크거든요. 엄마는 삼겹살을 같이 먹고 반도를 도와주는 등 우리 시간은 아주 즐겁게 보냈어요. 엄마와 아빠는 우리 남자친구를 정중하면서 감탄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버이날이었어요. 난 몰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했어요. 내 남자친구가 왔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가져왔어. 아, 그리고 홍삼도 하나 사왔어. 먹으라고 아빠와 엄마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엄마가 말했죠. 오늘 평일이라 회사에 반차를 했는데 내가 오늘 쉰다고 해서 거기에 갔어. 이게 참 감동적이야. 엄마와 아빠 둘 다 감동이야.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해. 너희 둘이 30이 넘었으니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해.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그러게 말이지. 결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이는 좀 있지만 남자들은 다를 수도 있잖아.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결혼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 여러분도 오늘부터 많은 일이 해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세요? 결혼 생각을 해.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좋게 봤어요. 우리는 둘 다 30이 넘었으니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를 제안했죠. 결혼하면 좋겠어. 내 나이에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나는 고민을 많이 해봤지? 그래, 나는 결혼을 더 늦추려고 했어. 엄마가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이유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연히 당신과 함께 해야겠죠. 난 연애와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을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정확한 일정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큰 방향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결혼에 긍정적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만났죠. 결혼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언제 결혼하고 싶은지, 어떤 집을 사고 싶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회사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좀 더 안정이 될 때 결혼하기로 했어요. 약 1년을 예상하고 회사의 매출이 오르면 스타트업이고 초기 멤버로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희 둘의 결론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입지를 구할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부사장님이 업무적인 고민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뽑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후보군이 몇 개가 있어서 어느 곳을 선택할지 난감하다고 해요. 각 기업의 영업이익을 분석하여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두가 비슷한 조건이라서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중요합니다. 남자친구가 적절한 회사를 선택했고 도전을 통해 부장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평점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자친구는 부장 자리에 오르게 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더 높이고 싶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회사의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복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회사든 윤리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들과의 상생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겪어본 경험은 더욱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그중 좋은 곳을 선정한 뒤 해당 회사 직원들로부터 식당 추천을 받았습니다. 식사비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곳을 찾아냈으며 일반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식대를 제공하고 결제는 일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부를 사용합니다. 매달 일관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연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회사가 식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 업체 중에서 최상의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 보고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입금은 회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동안 남자친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근을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묻고 회사 앞에 큰 트럭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묻은 후 남자친구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다. 남자친구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두세 가지는 스스로 알아내는 인재였다.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사람을 찾았다. 결혼 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자신을 칭찬했다. 남자친구가 잘 기회를 잡고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제안해준 거래처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 결과 한 회사로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크게 번식하고 있지 않고 대표자의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가져오거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수익률과 입금의 신속성이 높아 강조하며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정성이 검증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거래처를 잘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생각했다고는 몰랐지만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코칭한 대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시킬 때 직원들이 모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업체를 선정한 남자친구의 몸에 무릎을 꿇은 걸 볼 때 정말 이야기가 남다르다. 결국 그 회사와 거래하게 된 게 놀라웠고 실제로 거래하며 어떤 문제도 없었기에 남자친구에 대한 존경이 높아졌어. 그 남자친구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어. 나를 코칭해준 당신 덕분이야.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말리진 않겠어? 남자친구가 나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 나를 위해 입지를 쳤고 회사도 안정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땐 좀 당황스러웠지만 결혼은 좀 더 미뤄야 할 것 같아. 정말 좋아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된다는 얘기죠. 제 알아보니까 부모님은 제게 본 신상을 보여보니까 반대하셔요. 실은 전전에 저희 엄마가 요즘 우리 회사 근처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는 저를 만나셨나 봐요. 하지만 왜 결혼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 삶을 겪어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난 정말 당황스럽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관상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때 자신이 혼자 살 것이 낫다고 이혼할 것이라고까지 말하신다니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난 정말 황당했어요. 내 외모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 무슨 소리야? 나는 너무 황당해요. 내 모습이 조금 강인하게 생긴 게 사실이지만 인정해요. 그런데 못생겼다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고 예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을 몇 번 받은 적도 있는데 차가운 외모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혼자 살 것을 권하는 관상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너무 서러워요. 그래도 이 남자가 포기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결혼 승낙을 받아야 하니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신사에 가는 것보다 좋은 행동을 쌓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연히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릎 영양제와 올해 나온 스카프, 아버님을 위한 골프 장갑까지 사들고 남자친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시 선물을 되돌려받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선물을 되돌려주라고 하셔서 가져왔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는 난 순수한 마음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양이에요. 결혼을 의도하신 것처럼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 이런 말하면 당신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지만 미안해. 당신이 나에게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래. 우리 결혼이라는 목표가 같다면 부모님께 얘기해보면 어때? 엄마가 이야기한 상황이고 나는 중간자일 뿐이니까. 오늘은 부모님께 내 생각을 확실히 전하려고 해. 기다려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후 부모님을 설득하다가 큰 다툼이 생겼다고 해요. 정말 미안해. 부모님과 얘기 중에 큰 소리를 지르게 됐어. 부모님은 고집선 부분이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아. 지금이 좀 그런 시기라고. 우리 천천히 해야겠어. 어른들도 고집선 부분은 있으니까. 부모님도 그런 부분이 있어. 기다릴 수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자. 주말에는 나랑 함께하던 것도 없어졌어. 데이트를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셔서 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일부러 주말마다 집안 행사를 잡아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 행사가 일이 빡빡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 내내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집은 평소에 이런 일정이 아닌데 데이트를 잘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만 만나는데 아직 어머님께서 제게 반대를 하셔서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반대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한동안은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의 만남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만 기다릴게요.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예전에는 못 보던 시계나 수트 등이 새로 생겼고 모르는 고급진 물건이 많았어요. 어디서 샀는지 묻자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소란스럽게 들어와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진주야, 박진주야. 왜 회사에 사람이 없어? 뭐야, 엄청 화가 나. 저는 중년 여성이었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계속 박진주 씨를 찾았어요. 회사의 격리라면 저야 박진주, 내가 박진주,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이렇게 노려대더니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아들 하길래 저는 아들이 누군지 물었더니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찾아와서 놀랐지만 더 좋은 인상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의심을 뒤로하고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우라는 부장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당신이 박진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인데 맞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넌 누군데? 박진주인데.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라고 외쳤고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무슨 이유 있나 봐요. 아, 식 경리랑 너희 아들은 어디에? 남자야, 그 자리는 어딘데? 소금 뿌리며 쫓아내겠어. 빨리 나가라. 그런데 전 도통 이해가 안 되어 계속 되물었습니다. 난 박진주가 아닌인데 지원입니다. 박진주 씨를 왜 찾으세요? 회사에 없어요. 무슨? 이 푼지 마이게오련맨이 진주 씨를 왜 찾는 건민데요? 우리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는 박진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댕신도 여자친구라고 이게 댄체 무슨 말이야. 정우 씨 여자친구는 저인데요. 저희 1년 넘게 사귀고 이더고요. 저희 결혼도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신가요? 저는 남자. 친구의 어머니의 말에 조금씩 정리가 돼 가고 있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거로 양탈이었던 거죠. 한 회사 안에서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당황한 거 티내지 않게 대응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남자친구와 격리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이어 나머지 직원들도 다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눈치를 살폈지. 아이 엄마 여기 왜 와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션 얘기하고 이더 자기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기를 왜 와 내가 여자애 청신이 팔려서 침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아딴 엄마가 그걸 그냥 두고 봐 그래서 왔집니다 얘가. 박진주 내가 박진주 엄마 빨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도대체 여기에 왜 둔 거야 어서 나가 너 당장 들어와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져 너 경이라면 너 나이도 어리다며 우리 아들은 부장이야 가진 게 몸밖에 없는 년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 안 돼 죽어도 안 돼 하면서 그년 책상에가 준비해 언 굵은 소금을 마구마구 뿌리더니 남자친구는 말린다고 말리는데 그의 어머님 힘이 더 세서 말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준비해온 소금을 다 뿌리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온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돌아앉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당신이 박진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인데 맞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넌 누군데? 박진주인데.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라고 외쳤고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무슨 이유 있나 봐요. 아, 경리랑 너희 아들은 어디에? 남자야, 그 자리는 어딘데? 소금 뿌리며 쫓아내겠어. 빨리 나가라. 그런데 전 도통 이해가 안 되어 계속 되물었습니다. 난 박진주가 아닌인데 지원입니다. 박진주 씨를 왜 찾으세요? 회사에 없어요. 앉아서 지키다가 시작해서 진주 씨가 다른 남자 직원 뒤에 숨어서 지켜본 것을 보게 됐고요. 저 또한 서서 그 광경을 주시하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 정도만 하기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너가 집으로 들어와 왜 처녀를 다시 만났냐며 처녀가 당신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가리키며 몇 년 알려주기 하고 난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잃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사장이 내 대신 말해줬어. 처분 말씀이세요. 대표님이신 김 부장이 계셔. 김 부장이 그 여자를 여자친구라고 했어? 한순간 모든 직원들이 놀라 웅성거렸어. 격분도 놀란다. 그도 양다리였겠지? 실제로 나는 스타트업 기업 대표야. 내가 직접 면접을 본 후 직원들을 선발했어. 내 남자친구도 내가 면접을 받고 모두 내가 고른 거였어. 그리고 대표인 나는 김정우 차장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 역시 내 어디가 좋아서 나를 선택했어. 그런데 나의 회사 여자 경리랑 이렇게 일에 벌어지다니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야. 내가 남자친구를 두고 경리랑 양다리를 만들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지? 기가 막히게 이거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나? 그렇다. 나는 임정우 부장의 여자친구야. 1년 이상 지냈고 결혼까지 약속해. 그러나 오늘부로 헤어질 거야?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 제 정보가 열린 것에 대해 한심해하기만 할 뿐이었어.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마음을 추스리며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기가 죽지 않았어. 더는 보고 싶지 않고 이 소란을 빨리 해소해야겠다 싶어 말했다. 던졌습니다. 그만 돌아가시라. 얘야, 너는 정말 쓰레기다. 어떻게 나한테래? 그리고 진주야, 너 이해 가져. 난 쓸모 없거든. 잘 정리하자. 어머님 보내요? 김 부장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고요. 저는 바로 대표실로 들어왔어요. 대표실로 돌아가는 제 뒤에서 그 사람 엄마가 뭐, 대표라고? 너는 저런 사람 놔두고 랑 또 바람을 핀 거야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놔두고 제 회사 경리랑 바람을 피우다니. 그 인간이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사무실을 정리하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퇴근하고 보자고요. 저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들 퇴근하면 회사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늦은 밤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야 조용해진 회사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놀라긴 놀랐어. 어떻게 나일 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회사 경리랑.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 내 말대로 헤어지자 그렇게 할게. 미친. 그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뭔데 헤어지자 말하자를 해. 너는 고개 푹 숙이고 반성이나 하는 거야. 그래, 물어나 보자. 왜 바람 피운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전년에 선택한 거야? 헤어지는 마당이니 소라게 말할게. 아,
나는 내가 무서워. 내가 먼저 날 좋다고 해서 사귄 거였고, 사귄 이유도 대표가 날 좋아한다는데 최대한 너를 이용해서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귄 거였다. 너 돈 많고, 능력 좋고, 뭐 예쁘고. 그래서 사귄 거야 네. 재력, 직위 그런 걸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였어. 그런데 왜 바람 피운 건데? 그렇게 나 이용하려면 끝까지 이용했어. 아자, 왜 변심했어요. 심이라는데 나는 너를 좋아한 적은 없어. 사귀면 마음이 생길 줄 알았지만 그런데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는 진주 양이 좋아. 따뜻하고 다정하고 애기도 많아. 내가 휘어져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무서워. 나를 부하 직원으로만 대하는 것 같다고 해 말았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정리하기 편하네. 천하의 쌍놈 쓰레기 같은 놈아, 진주 양에게 갈 거면 가. 그런데 어떻게 하지? 어머님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바는 아니지만 잘 풀어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와 이별과 정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 격리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어. 저도 그녀에게 퍼붓 생각이었는데 의외의 말을 듣더라고. 대표님과 그 인간이 사귀고 있다는 걸 몰랐고 심지어 그놈이 먼저 나에게 사귀자고 했었어. 게다가 그놈이 결혼하자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게 너무 억울해. 제가 잘못한 건 없어? 대표님이랑 그놈이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나는 안 사귀겠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회사에 다니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용서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요. 회사는 그만두고 나가야 해. 쫓아낼게. 그건 그거고 그 놈이랑 어제 정리했어. 짐들 다 빼서 내쫓았고 오늘 보셨죠? 꺼져버려. 나타난 장면은 찜질방에서 자다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표님, 이대로 계속 당할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난 너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는 같은 회사에 남기는 것은 무리야. 지금 당장 널 해고할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싫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봐. 복수하고 싶다면 이야기해봐. 지금 가장 속상한 건 내야. 몸과 마음 신중히 다 주었는데 남은 게 뭐야? 대표님은 그 인간을 상처 주는 게 제일 재미있는 게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인간을 망치려고 해. 너도 나를 도와줄래? 그녀의 말에 생각해보기로 했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어. 그런데 그날 그녀의 엄마가 찾아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어. 어제는 마음이 없어서 가버렸는데 내가 얘기 좀 들었어. 1년 넘게 사귀었다고 해.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두고 왜 이러는 거야? 솔직히 이야기할게. 나는 대표님을 좋아해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어제는 A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 안 알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알려지긴 했지만 의리 아들과 다시 잘 지낼 생각은 없어. 초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했지만 진정한 사랑해. 어디로 갔다는데요? 결정을 한다면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을 피우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피우는 게 규칙이라서 이번에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미친 일이야. 여전히 같이 걷고 싶은 것 같아. 제 회사 직원인 나그네와 그녀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결혼에 대해 얘기한 것이 운명인가요? 아니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나는 속아놓은 것이고 나는 이용당했습니다. 법적인 고소에 연루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나를 찾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감정 소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헤어져서 슬픔도 없고 그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죄책감과 감정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더 황당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인간의 어머니가 나를 만난 후에 우리 회사 회계 담당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회계 담당자를 대표실로 불러내어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와 만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사람과 만난 후에 우리 회사 회계 담당자와 만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등만 해주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없고 당단한 일회였습니다. 왜 오셨죠? 다시 사이 좋게 해보세요. 제 재산이 많은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귈 때 시계를 사주고 옷도 사주고 차량도 계약 전까지 이뤄내려고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헤어지면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 경영자이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되어 이런 상황입니다. 웃기지 말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현재 돈을 내보고 우릴 다시 잘 대하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어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참 네. 그 모자가 저희 집에 놀고 있는 거 맞죠? 제 머리를 비상하게 쓰는 놈이 자기 엄마까지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를 그냥 두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양반이 못 된다더니 제가 있는 대표실은 투명색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경리는 때마침 그 인간이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갔어요. 머리채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전 일부러 말리지도 않았어요. 더 흔들려고 속으로 응원을 했죠.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겨우 떨어졌는데 얼굴 다 부어있고 머리 다 꼬이고 옷 다 찢어졌는데 난리도 아니었지요. 야, 너 뭔데 날 가꾸느라 너 엄마 뭐라고 했길래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더라. 너 내 돈이 그렇게 좋니?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탐날 것 같아? 그랬으면 진심으로 날 대어야. 이제 어디서 사기를 쳐? 아니, 진주야. 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도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우 씨, 당신 해고야. 그동안 업무 시간 중에 집에 들러서 쉬다고 상습적으로 거래처에서 회식받아 먹었더라. 이거 해고 사유 충분해. 너 해고야. 아, 아니, 해고라는 헤어졌다고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연히 있지? 진주 씨가 증거 확보해줬어. 오피스텔 CCTV 모아서 갖다 줬고 매일 출근 도장만 찍고 진주 씨의 집으로 가서 자다 왔어. 밤에는 거래처의 회식 강의에서 받아먹고 법인 카드도 사적으로 막 쓰고. 아이 참, 잠깐만. 그럼 시간에 좀 줘. 나도 다른 회사로. 이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만나는 여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었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 헤어졌지만 나름대로 감정을 정리하고 살아갔죠. 그런데 몇 달 후 격리 직원이었던 진주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전했어요. 이 소식에는 제가 크게 놀랐죠. 제가 참 좋아했고 함께 있을 때 사귀었던 여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양다리나 세 다리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결국 그 여자도 모른 채 결혼했다면 그녀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결국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사람들 앞에서 혼이 나야 해요. 그래야겠어. 증거는 내가 모을게. 전략도 내가 짜고 진주 씨는 행동 대장이야. 알았지? 제가 격리였던 진주 씨랑 이렇게 합이 잘 맞는지 몰랐어요. 진주 씨는 거침없는 영혼의 소유자였고 저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라 일 처리가 아주 빨랐습니다. 결혼식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다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어놨고요. 그 바람 피운 증거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진주 씨는 결혼식 당일에 사회자를 포섭해 제가 만든 영상을 신랑 신부 입장하고 바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진주 씨로 바뀌었죠. 전 남자친구는 아주 당황해했고요.
하객들도 엄청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회자 대신에 그 진주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결혼한다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넘어가죠. 왜냐고요? 저기에 계신 저분이 퍼스트. 그런 상황에서도 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결국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내가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 부분을 물었더니 우리 둘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알고 더해진 것도 꿈 같아서 그가 많이 긴장했다고 한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정말 그런 사람은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아, 나한텐 그 서툰 연락이 왔는데 인생을 살려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 나도 연락이 왔다. 이미 인생을 살려줬는데 밥 한 번 얻어먹을 일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비싼 걸로 먹자. 대표님, 언제가 편해요? 아니, 우리 만나지 말자. 이게 어떤 좋은 인연인 걸까? 같이 먹어. 우리 만남 자체가 웃겨.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잊고 살았어. 남자 한 명으로 산망칠 뻔했는데 알게 된 시점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보이는 대로 다 믿지 마세요. 알겠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창한 봄날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